간밤에 나온 글로벌 이슈들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국무원이 7일 사실상 위드 코로나인 방역 완화 10개 조치를 발표하자 중국인들은 방역의 출구가 열렸다라고 하면서 환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반가움을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표현이 됐는데요. 웨이보 등 중국의 소셜미디어에서는 해시태그가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3년간의 고난이 마침내 끝났다라고 표현을 했고 중국의 말을 그간 대변했던 환구시보의 총편집임은 웨이보에 중국이 코로나19의 어두운 안개 속에서 벗어나는 결정적인 신호탄을 맞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날 중국 온라인 여행 플랫폼에는 검색량이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춘제 기간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항공기의 검색량이 무려 160%나 증가했고 최근 3년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트립닷컴의 선희 연구원에 따르면 이러한 소식은 앞으로 관광업계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내놨습니다. 꿈의 나라 그리고 환상의 나라라고 불리는 디즈니랜드 또한 그간 문을 닫고 있었는데 오는 8일부터 다시 문을 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냥 안심하고 좋아하기에는 아직은 이르다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었습니다. 중국이 방역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가운데 외신에서는 Health Experts One of Dark Days라고 단어를 표현을 했는데 어두운 나날이 올 수 있다라고 하면서 코로나19 겨울 대유행이 중국을 덮칠 수도 있다고 경고하는 보도가 잇따라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로 사망자가 100만 명에 달할 수 있다라는 관측이 제기되는데요. 이 같은 우려를 3가지 근거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국 노인 계층의 백신 접종률이 낮고 코로나19 중환자를 치료할 만한 의료시설이 부족하고 마지막으로는 비축해둔 백신도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자세하게 외신 통해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오미크론 변이는 치명률이 낮지만 감염력이 커서 앞으로 병상 부족이 생길 거고 그렇게 된다면 의료 시스템의 붕괴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중국 백신의 효과에 대한 의구심도 큰데요. 중국은 지금까지 사실상 자국민 백신만을 승인해왔죠. 모더나 등 외국계 제약사의 백신을 접종은 허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미 백신을 mRNA 백신보다도 중국 백신이 효과가 떨어진다고 아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미치는 영향 또한 무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ABC 뉴스에 따르면 중국 안에서 코로나19 규제가 완화된 상황에서 국민이 충분한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하게 되면 6개월 이내에 150만 명 이상이 사망할 수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따라서 백신에 대한 주민의 접근성이 더 좋아져야지만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노인 계층의 백신 접종률이 유독 중국에서 왜 낮은가라는 기사의 내용이 있었는데요. 정부에서는 사람들에게 특히 고령층에게 백신을 맞아도 더 이상 소용이 없다라는 인식을 줬기 때문입니다. 중국 백신은 사실상 진짜 효과가 없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꽝 대신 닭이라도 맞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기사에서는 BBC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재앙은 이미 어렴풋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면서 겨울이라는 타이밍이 조금 나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중국에서 이런 다른 좋은 선택지가 없다면서 중국은 이제 심각한 질병과 사망 관련한 스트레스에 앞으로 고통의 기간을 거쳐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 다른 국가가 코로나19 발발 초기에 시달렸던 문제를 중국은 이제서야 겪게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실제로 중국의 수출입 지표가 2년 7개월 만에 최저치를 찍으면서 니오 등 중국 관련 기업들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주 우리 증시 키워드가 중국의 리오프닝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지속성에 대해서도 한 번쯤 뉴스 통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는 중국의 리오프닝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 선거에 대해서 잠깐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상원 선거 마지막 퍼즐이 드디어 맞춰졌습니다. 미국 민주당이 조지아 연방 상원의원 결선의 투표 승리로 상원에서 확실한 과반을 차지하게 되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도 더욱더 탄력을 받게 됐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동안 집권당의 무덤으로 불렸던 중간 선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이번에 상당히 선전을 했고 2024년 대선까지 상원을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운영하게 되면서 바이든 정부의 국정 운영을 더욱더 뒷받침해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미국 의원 상회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간 의석수는 51대 49석이 됐습니다. 따라서 상원에서 실질적인 다수당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건데 여기에다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처럼 주요 법안마다 내부에서 반대, 진전을 어렵게 했던 인물이었죠. 조 매친 상원 의원 등 이탈표 또한 눈에 띄었습니다. 이 부분을 덜 신경 쓰게 된 것도 앞으로 바이든이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승리의 근원에서 바이든이 내세운 이른바 극우 마가 심판론이 눈에 띄는 영향이 있었습니다. 마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슬로건이었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줄임말이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선거 프레임 자체를 민주주의 대 트럼프주의로 짜고 트럼프 세력의 맹공을 계속해서 퍼부어 왔었죠. 결과적으로 트럼프 친 대통령의 지지를 받은 후보들이 고전하고 그 결과 민주당이 승리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전략이 통했다라는 외신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외신에서 주목한 건 또 다른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9.11 테러 등과 같이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 집권당이 대패했었던 중간 선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이 승리를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내용상으로 승리에 가까운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점도 미국 언론이 주목했던 부분 중 하나였습니다. 이 때문에 고령으로 애초 세대 교체의 대상으로 지목됐던 바이든이 민주당 내에서 다시 평가를 좋게 받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사실상 재선 도전의 수순 밟기에 나서는 모습인데 앞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대결 구도도 함께 재밌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이슈까지 미국 선거에 대해서 다뤄드렸고요. 장 마감 상황 보고 넘어오시죠.